좋아요, 구독.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지 않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홀로 블랙 먼데이를 보냈다가 예. 그래도 연이틀 반등세 잘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갖다가 이제 보였죠. 일단 그 이면에는 일단 또 이번 주말에 이제 또 이제 2차 탄핵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결이 있고 나면 어쨌든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그래도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는 어쨌건 다음 주 이제 탄핵이 이번에는 이제 기각이 되건 좀 부결이 되건 간에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내 증시가 지난번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2,400에서 이제 지난 8월 5일 그리고 또 이제 최근까지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지금 2,400에서 바닥이 그려지고 있고 위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시장이 저항을 받는 흐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삼각형이죠, 그렇죠? 삼각형 중에서 이제 패턴 그 분석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그 하락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락 삼각형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패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이나 중소형주다. 중소형주 만약에 이제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 삼각형 패턴이 나오면은 일단 주식을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나 이제 아니면 시가총액 초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갖다가 노리는 큰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 그런 자금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하락 삼각형이 지수나 지금 현재 지수나 아니면 이제 초대형주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반전을 갖다 이루는 케이스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탄핵이 무산이 되면서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2차 탄핵 또 표결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어쨌건 시장을 좀 큰 눈으로 본다면 시각을 좀 크게 본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2,400을 갖다가 이탈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주식을 갖다가 던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보통 좀 지수 이런 쪽에서는 패턴 분석을 갖다가 보통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월봉을 갖다가 보면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월봉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탈을 갖다가 하는 모양이 나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건 양쪽을 다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사실 올해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업종별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불확실성 있잖아요. 불확실성.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이제 1월 22일에 어쨌건 트럼프 취임식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일단 취임을 하는 순간 사실 그 불확실성은 이제 제거가 상당 부분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당장 오늘 또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도 바로 반박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어쨌든지 지금 이제 2차 탄핵 또 이제 3차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종결이 되겠죠, 이제 어느 시점에.
그러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또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같은 경우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수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안 좋고 종목별로 보면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만 이제 본다면은 자칫하면 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거의 타이밍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국내 증시가 이때부터 반등을 갖다가 한다기보다는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어떤 디커플링을 갖다가 좀 쫓아가는 그런 이제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독일 그리고 뭐 일본, 중국도 그렇고 모양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좋게 움직일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렇게 시장을 좀 탑다운 방식으로 좀 큰 시각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시고 종목을 보시면 어떤 실패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좀 제가 한 뭐 25년 정도 시장을 갖다가 경험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가장 큰 뭐 두 번째 그런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한 20년 정도 근무를 갖다가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나 금융으로 해서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0.1%의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일단 시가총액이 다 보시면은 모르는 회사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좀 내가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나 알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중대형주로 투자를 갖다가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 방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8월 1일부터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가까이 돼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내 증시가 한 뭐 15% 20% 하락하는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4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100% 넘은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30% 40% 50%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하락을 해도 어떤 그 지금 파트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내 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맨날 급등한 주식 뭐 따라가고 뭐 또 빠지면 또 팔고 그러면은 뭐 주식 투자를 갖다 하는 게 오히려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남보다 한두 걸음 앞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반등하기 전에 사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시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가 드린다는 거를 많이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이닉스를 갖다가 딱 6거래일 만에 26%가 나는 그런 시점을 제가 이제 2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2번을.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틀 만에 13% 오른 지난번에 이제 49,900원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도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 10% 이상 상승을 했고 어제도 제가 저하고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일단 알테오젠을 갖다가 또 이제 최근에 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오를 때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막 10% 15%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게 탄력이 좋은 주식이고, 네, 그래서 좋은 또 성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7일에 30% 나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딱딱 좀 잡아드려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진짜 기회죠, 그렇죠? 네, 뭐 내가 어떤 주식을 얘기를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그 주식이 한 20% 올랐다. 사실 그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기회를 진짜 뭐 대형주로 갖다가 투자를 해서 진짜 뭐 이틀 만에 10% 20% 상승을 하고 그런 시점은 잡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이제 잘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은 시장이 좀 되게 어려워서 좀 이제 대부분 추세가 좀 망가졌어요. 그런데 불과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9월 달이거든요. 9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넥스원을 말씀드릴 때가 요때 가격도 17만 원을 갖다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60%가 올랐습니다. 한 2달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어쨌건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다고 또 중대형주 중에서 그런 거 봐주면 되실 것 같고 알테오제는 지금 한 6번 제가 말씀드렸더라고요.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리가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도 뭐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중대형주 중에서 이제 이런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익숙하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6일 만에 26%가 올랐던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정확하게 시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카페24 뭐 이런 종목들. 테크윙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크윙. 테크윙이 오늘 뭐 한 13% 뭐 12%까지 하락을 했던데 일단 뭐 삼성증권의 리포트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 테크윙도 제가 4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뭐 요번에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 아시다시피 뭐 지수가 급락을 해도 중대형주는 다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수가 한 70포인트 하락을 해도 그래도 제가 이 주에 이제 4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20% 이제 한 거래일수 5일 만에 오른 거죠. 그리고 뭐 9%, 8% 이제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그런 게 주로 이제 신고가 눌림목을 갖다가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중대형주 중에서 많이 올랐다가 그 이제 오를 때 막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메모를 해두고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좀 충분히 조정받았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갖다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저가 매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런 거로 또 이제 바닥에 잡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방법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당히 좀 리스크가 결국 주식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급등한 거죠, 그렇죠?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난 거는 결국 단기간에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조정받은 시점에서 제가 이제 보통 주식을 갖다가 좀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한 20년 동안 시장을 갖다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부딪히고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방법이 습득이 된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하실 때 뭐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죠. 투자 원칙은 결국 전쟁에서 얼마나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각자의 그런 투자 원칙이 나는 확고하게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뭐 그 방법을 갖다가 계속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그런 투자 원칙인데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어떤 뭐 현업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증권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차트 비법 뭐 그런 거 갖다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사실 뭐 차트 하나의 스킬로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항상 이기는 방법을 찾는 거를 갖다가 믿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좀 합리적인 호기심으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대세 상승하는 주식을 갖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찾는 방법을 갖다 알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세 상승 주식을 갖다가 초입에 잡는 그런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공통점을 갖다가 진짜 한 뭐 10년 이상 여기 나온 방법들은 제가 다 10년 이상 많이 검증을 갖다가 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잡는 방법이 이제 텐베거 그런 공식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보면은 뭐 리포트 뭐 막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베스트 리포트는 뭘까 이런 거를 찾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에서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으로 해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께는 어제 이제 아침에 클래시스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좀 베스트 리포트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뭐 9% 오르고 오늘도 꽤 강한 모습 보였죠.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찾는 방법, 그게 이제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 급등하는 주식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계좌만 망가지더라.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방법, 이제 그런 게 낙주 매매 기법.
그러니까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로 되게 파워풀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호기심 위에 그걸 갖다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만든 그런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원칙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세 가지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작은 주식들까지 포함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다 수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갖다가 그래도 한 5천억 이상 되는 종목으로 하더라도 정말 투자의 기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중대형주,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주식들, 중대형주로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자리를 찾는 방법, 그런 게 제 투자 원칙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방법을 저하고 함께 배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차례가 됐죠.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알테오젠 알려주셨고 수익도 챙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테오젠이 또 급락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주신 거예요. 이런 기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낙지 매매죠. 그렇죠. 많이 급락했을 때, 네. 급락했을 때 산다. 이게 이제 그 낙지 매매 기법이고요. 낙지 매매 기법은 일단 좀 손절하지 않을 만한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바로 이렇게 반등을 갖다가 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한 70% 정도는 바로 반등 타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0% 정도는 더 하락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충분히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빠지면은 뭐 더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 뭐 묻고 더블로 가라는 뭐 그런 그 재미있는 대사 있잖아요. 뭐 그 부분하고도 저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빠지면은 뭐 더 사고, 그리고 살 때도 되게 조심조심 사게 됩니다. 낙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기법 자료의 15강의 보시면은 이제 낙지 매매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잘 보다가 그런 주식이 좀 급락할 때, 그럴 때 사는 거고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하락 각도가 급해질 때, 이게 지금 보시면 반발 매수가 되게 강하게 오죠, 그렇죠? 한 5거래일 만에 거의 한 40%가 상승하는 그런 상승이고, 그러니까 어제도 월요일 날 투매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랑 오늘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매가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결국은 투매를 잡는 법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뭐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15,000원에서 10,000원을 갖다 이탈하니까 갑자기 또 매물이 나오는데, 이런 게 기회라는 얘기죠. 덕산 테코피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이닉스 여러분들께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갖다가 찾아내는 게 낙지 매매 기법이고, 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법 자료의 15강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